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강했습니다. FOMC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연이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참 우리 장도 그 흐름을 좀 잘 받아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장에 다수의 종목이 올라가서 분위기가 상당수 좋았는데 오늘 장도 그 연속성을 뗄 수 있을지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글로벌 증시가 유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오늘 출발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뉴욕장이요. 유가가 크게 뛰어 올랐다라는 소식에 뉴욕장이 좀 흔들림을 크게 보여줬던 장 초반이었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려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소식들이 전달됐기 때문인 거죠. 일단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공급 부족을 경고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WTI가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 9% 이상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결국 8%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게 이겁니다. 중국 측에서 코로나 봉쇄 조기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중국발 원유 수요가 또 늘지 않겠느냐 하며 유가 상승에 좀 더 힘을 보탠 거고요. 어찌됐건 유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밤사이 뉴욕장에서 전기차주는 올라가고 GM이나 포드와 같은 기존의 자동차주들은 조금은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고요. 자, 테슬라 4% 정도, 루시드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러시아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대는 같되 지금으로서 이를 두고 너무나 지나치게 이쪽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부 포지션 청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에너지주 아무래도 유가 영향 받아가면서 올랐습니다. 또 워렌 버핏이 추가 매수했다라는 얘기 속에 옥시덴탈은 9% 상승했고요.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이 그 전날 폭등에 대한 부담일까요? 일단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종목들 모두 내렸는데 이게 또 홍콩이나 혹은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장중에 개장되는 중화권 증시의 흐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 브리핑의 컨셉은 첫사랑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 오랜 참가자들의 첫사랑 종목을 하면 거의 다 반도체일 거예요. 반도체로 큰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컨셉 종목은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과 한국의 메모리 업계들 주가 평균치를 보니 한 달 사이 한 25%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왜 내렸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IT 쪽에 수요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신한에서는 얼마 전 이런 의견을 냈었죠.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발생했던 급등, 그 밸류 부담이 최근에 떨어지면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온, 크립톤 등의 가스 부족은 반도체사들 3-4개월 재고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전쟁이 3-4개월 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어느 정도 리스크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도체 쪽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해소된다면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넘겨보시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쟁 장기화처럼 매크로 훼손이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늘 단기적으로 반도체도 같이 주가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재정위기, 위안화 쇼크, 미중 분쟁, 코로나19 때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시기는 분명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선 근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는 게 증권가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장 미국 국내 반도체주 모두 올랐었는데 왜 올랐는가? 그 전날 미국 반도체 강세였습니다. 번스타인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높게 상향 조정하면서 마이크론이 폭등했고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잔급도 올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키옥시아 낸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영향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D램 가격 하반기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논의가 역시나 IT 쪽에는 좀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마이크론 그리고 D램, 낸드, 키옥시아 이 모든 키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초점을 많이 맞춰 왔었는데 올해는 메모리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도 상당수 많이 나오죠. 메모리 반도체 살짝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D램과 낸드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생산 업체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낸드 쪽에서 앞서 이야기 나눴다시피 키옥시아 생산 차질 또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이런 영향 속에 어제 조금 더 강했던 쪽은 바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많이 생산을 하지만 조금은 더 메모리 반도체가 그 회사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어제 6% 이상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특이점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올라도 어제 외국인은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IT 섹터로 어제 2천억 원 이상 강하게 사들였는데 그 2천억 원을 몽땅 SK하이닉스로 투입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로는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는가 외국인 수급 턴의 그 기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하는 흐름도 나타났고요. 각 증권사에서 지금 섹터 최선호주로 꼽는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 종목인 반도체 대장주들 이제 다시 힘내서 가는 시작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좀 첫 번째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거죠. 대장주 볼까? 아니면 올라갈 때 탄력 더 좋은 소부장단을 봐야 될까 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양 매출 높은 유지테크 6% 정도 올랐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장비 쪽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냈고 소재 쪽 단에서도 올라가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를 선택할지 아니면 소부장주를 선택할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함께 하게 되는 건데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 각각의 탑픽주까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반도체 첫사랑이었고 두 번째 첫사랑은 뭘까요? 네, 이렇게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이 반도체 쪽의 첫사랑이라면 팬데믹 기간에 들어왔던 분들에게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련이 남아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모두 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고점,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37% 넘게 빠졌고 LG화학도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강세를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좀 잡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3%대로 올랐고 LNF와 첨보 같은 종목들이 어제는 7에서 8% 더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은 전고점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또 더 기대를 또 하게 만드는데 왜 계속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걸까?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꾸 기대를 하게 되죠. 16일에 미국의 전기차 3인방인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이 모두 상승 랠리를 보였고 바로 어제장에서도 이 상승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3월 FOMC가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린다라고 덜 매파적으로 나온 부분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과는
그리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3개월간 좀 기억을 하십니까? 사실 지난 11일부터는 공매도 세력의 영향에 또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이때 1월 27일에 올 초에 상장한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 SK하이닉스에게 앞서 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듯 시총 2위 자리를 뺏기기도 했고요. 시총 30조 원이 증발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좀 굴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조금은 갈리는 모습인데 사실 공통적으로 본다면 매크로가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예측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곳도 있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요. 교보증권에서는 하지만 모든 악재가 반영되고 난 이후의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주가 하락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완화되는 부분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역시나 단기간의 주가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와 전지박 업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가 있겠죠. 단기와 장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각각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만 한번 진만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 종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질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볼 거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에게 이 배터리 가격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익점 막 나오고 있으니까 좀 투자 전략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증권 내에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여겨볼 네. 만한 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 전략 챙겨볼 겁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제 시간 외에서 이 철강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미국 철강 232조 재협상 대신해서 조건 개선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일제강, 하이스틸, 부국철강 등이 9% 이상의 상승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 괜찮은지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로봇 육성한다라는 얘기에 메타버스 로봇주 어제 뛰었습니다. 시세 연속성 나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제 NC소프트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신작 기대 얘기가 나왔죠. 지난해 고점 대비 한 60%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래도 안 갈 것인가 한번 잠시 후에 여러 시간들 통해서 저희 전략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도 살짝 볼까요, 오늘?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 어제 제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3년 동안 묵혔던 게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인원은 8명으로 늘리고 시간은 12시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진자 수가 60만 명대로 폭증하니까 네. 시간은 11시로 지금 그대로 가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요 내용들에 따라서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트레이키즈가 오늘 컴백 예정이라고 네. 해요. 요즘에 엔터주들도 분위기가 좀 개선됐으니까 요 영향도 받을지 봐야 되고요. 어제 로봇주 분위기 좋았는데 유일 로보틱스라고 또 새롭게 로봇 관련한 종목이 신규 상장을 오늘 하게 됩니다. 시세도 한번 체크하면서 분위기 살펴볼게요. 자, 여러 이슈들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계속해서 개장 전 주목해봐야 된 이슈들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투자자들의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반도체요.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 6% 급등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대장주 끌고 가야 되나? 네. 이제 올라갈 거라 기대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일단은 하이닉스가 올해는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D램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낸드 쪽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단기간 수익성 악화가 좀 전망이 됐는데 낸드 쪽이 오히려 올해 더 좋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저점을 찍은 바닥 쪽 주요 메인 사업은 올라가고 이제 기존에 더 바닥을 찍었던 사업 분야는 올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죠. 정말 올해 돈 많이 벌 거다라는 그런 좀 굉장히 패기 넘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올해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 대한 좋은 이제 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혹은 올해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메모리 쪽이 잘 나가야지 주가는 탄력성이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렸는데 이제 조금 변경을 해서 네.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나 TSMC를 필두로 해서 파운더리 즉 비메모리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올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라리 그냥 본업에 집중한 순수한 반도체 업황에 따른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어제 갭 상승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갭을 내었었을 때 한 번 정도 신규 매수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15만 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즉 이제 호재가 있어서 뚫는 게 아니라 네. 악재가 없어서 이제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SK 하이닉스가 올해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면 조정을 거쳐서 올라갈 거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일단 반도체 대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쪽에 포인트 주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대장이냐 소부장이냐 아니면 대장 하이닉스 넣고 소부장을 가야 되느냐 그러면 소부장에서 뭘 골라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라서요.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지금 투자 상황이 대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부담으로 좀 네.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투자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집행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투자에 대해서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 이전에 이자가 몇 %였다면 조금이라도 증가했었을 때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유출이 되고 또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공장을 짓는 거 안에 또 수주를 받아야지 공장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그다음에 이어서는 올해는 그래도 메모리 쪽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 네. 이제 PSK와 하나마이크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조금 귀에 딱지 앉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진만크론인 하나마이크론인데 네, 그래서 PSK랑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SK는 만년 저평가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 국내의 수주뿐만 아니라 해외 쪽 수주까지 모멘텀이 같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이제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서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글로벌 스트랩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비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인텔도 이제 독일에 110조 원 공장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일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SK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너무 많이 다뤄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은 당연히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굉장히 좋다고 하면은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체결을 한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고점 22,000원 분야인데 저는 그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고점 돌파가 한번 되면 다시 한번 AS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에서는 요들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사랑 섹터는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진만쌤의 첫사랑 종목은 뭐예요? 첫사랑 얘기하니까 또 두근두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첨보나 엔캠이 그래요. 첨보가 사실 제 첫 2차 전지 기업이라서 제가 상장 때 매수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3년 전에 첫 상장 때 사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다뤘던 기업, 공부도 되게 처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이 첨보였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애착이 가는 기업이고 그래도 이제 그저께 제일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그래도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첨보랑 엔캠 얘기해 주셨었죠. 네네. 저희 그래서 얘기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첫사랑 기업에 얘기하면 첨보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첨보 말 나온 김에 AS 하고 섹터 얘기 이어갈게요. 첨보랑 엔캠 AS 살짝만 해주세요. 네, 첨보 이제 이틀 제가 3거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가장 강한 2차 전지 내에서 대장 역할을 독특히 해서 그만큼 상승률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는 첨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밸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할 거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픈 손가락이 또 엔캠인데 엔캠이 또 그저께 장에 좀 급락을 했는데 장중에 버티다가 급락을 한 이유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메자닌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상증자나 이제 전환사채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외부 물량이 조금 발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단기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던 게 지금 현재 엔캠이 현금 유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공장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지분 관계, 즉 태제주주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유상증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전환사채와 비슷한 메자닌을 발행할 것으로 좀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돈이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런 유상증자 비슷한 그런 공시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것보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를 하는 주체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더 강한 상승 여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엔캠은 호흡을 길게 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보와 엔캠 AS를 해봤고요.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늘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었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을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 다시 한번 랠리 갈 때 됐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아직은 2차 전지는 박스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한데 2차 전지는 아직도 원자재 관련된 이슈, 거기에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완성차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셀업체는 당연히 배터리나 영업이익에 있어서 좀 적자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아직은 박스권을 박스권을 좀 뚫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제처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슬슬 분할 매도의 시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살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도 좀 단기로 봐야 된다, 뭐 장기로 보는 종목 지금부터 맘 편히 사라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간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네. 단기 종목, 장기 종목 각각 하나씩 좀 골라주신다면요. 그럼 장기 먼저 할까요? 단기 먼저 할까요? 장기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장기는 CIS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쪽인가요? 네, CIS가 일단 장비로 먼저 보셔야 돼요. 장비주로 먼저 보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일단은 생각보다 장비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는 2차 전지 장비와 전고체 관련주로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보시면 좋을 거고 전고체가 그래도 국책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전은 전고체 싸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이제 어제 그제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 결국에 장기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 싸움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있는 CIS를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워낙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단단한 체력을 바탕으로 먼 미래까지 조금 보기에는 CIS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요, CIS를 한 2,000원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3,000원 됐을 때 팔았다고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 생각이 나는 종목이라 네. 보고 있다면 그래. 네,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장기 종목으로 CIS, 그러면 단기로는 어떤 걸?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노이즈가 가장 적은 기업 중에 LNF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건데 에코프로비엠은 워낙 고밸류 부담도 있고 아직은 뭐 단기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파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기업,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LNF이기 때문에 저는 LNF는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보셨을 때는 가장 매력적으로 단기 가장 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다만 박스권이라는 가정하에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갈만하지만 그 위를 뚫기에는 지수가 즉 밸류 부담이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한다면 LNF 단기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전반의 전략과 장기, 단기로 골라갈 종목들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진만쌤을 저희가 탈탈 털어서 굉장히 괴롭히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차분하게 잘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가나 안 가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진만쌤이 하나 좀 소화를 해주세요. 어떤 쪽 종목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요즘 이제 1억을 주면은 어떤 걸 사겠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별명이 1억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분 섹터가 어제 시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철강 쪽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좋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릴 거예요. 이제 재협상 대신 조건 개신 추진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협상이 잘 안 되게 될 경우에는 도로 무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 실제로 시외에 오른 종목을 보면은 이제 철강은 섹터가 이제 지표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이 둘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모멘텀이 강하게 갔던 이슈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시외에도 이제 이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주요 철강사들이 오른 게 아니라 조금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좀 중소형주 이전에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적 있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철강주가 쳤는데 결국에는 시초가 가장 강한 주가를 형성을 했었고 결국에는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 섣불리 매수하시지 마시라 이런 의견을 좀 제시드리기 위해서 철강을 한번 좀 다뤄봤고 오늘은 철강은 건들지 말자라고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뭐 쉽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 이걸 갭상승하면 냅다 던져요? 네, 예, 냅다 던져서 이제 지금 시초가가 가장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르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바로 이제 올랐는데도 이익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초가가 훼손이 되면은 그래도 약간의 손절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쌤 죄송해요. 저희가 네. 오늘 시간이 많아요. 네, 하나 더 뒤에 할까요? 네. 부분이 약간 조금 출연자가 늦으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진만쌤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진만쌤 전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네. 감사하지만 지금 목이 아프실까 봐 NC소프트가 날까요? 아니면 어느 쪽이? 요거 한번 다뤄볼게요. 이제 네. 어제 보시면은 이제 로봇주가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메타버스 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죠. 저는 로봇주가 더 갈 줄 알았는데 어제 전체로 봤었을 때는 이런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육성뿐만 아니라 어제 보시면은 이제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도 NFT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출한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메타버스 사업도 같이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이버도 NFT 시장 진출 얘기 있었고요. 네, 어제 들리는 이야기는 빗썸 관련된 이슈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는 메타버스가 더 셌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된 관련주 가신 분들은 이러다가 음봉에 더위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장에 많이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좋아지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단기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대세 상승의 첫 발을 내딛는지는 오늘 시초가의 로봇주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메타버스는 워낙 많이 눌렸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려면은 계속적으로 잘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주를 조금 더 차선호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거고 메타버스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셨던 분들만 조금 유지를 하고 한 번 정도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랠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많이 미련을 갖기 마련인데 일단 보유자분들 정도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신 거고 로봇은 오늘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뭐 실시간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진마쌤과 함께하는 앞서 하단 나간 곳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진마스 픽을 보겠습니다.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네, 전력 반도체 올해의 기대 섹터인데 조금 생소한데요? 네, 요게 생소하지만 어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SK가 조금 이제 올해의 섹터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SK 실트론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올해의 섹터는 전력 반도체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의 성능을 그동안 좌우했던 게 배터리입니다. 근데 네. 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고 있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는 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효율을 올려야지만 전기차의 성능이 강하게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조립해 보시는 분 알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CPU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품들이 같이 좋아야지만 좀 더 강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전력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같이 전력의 효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예를 들어 내가 1의 파워를 지니고 있으면은 이제 배터리가 1이면은 1만 내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가 조금 좋으면은 1.5까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전력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SK뿐만 아니라 지금 LX 세미콘도 작년에 SiC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양수를 하면서 올해 굉장히 글로벌 대기업 쪽뿐만 아니라 국내 구직한 대기업들도 이렇게 전력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많이 영위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올해의 섹터로 그동안 못 갔습니다. 어제 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그렇게 네. 이제 막 선호 섹터는 아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에 한해서 전력 반도체 올해 한번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전력 반도체 내에서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직 탑픽 뿐만 아니라 아직은 좀 생소한 섹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 먼저 EST와 KEC, RF, HIC 세 종목 한번 다뤄볼 것 같고요. 이제 KEC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부품 관계사로 여기 테슬라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테슬라가 한창 핫했을 때 가장 좋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때는 단순히 테마성 관련된 주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흐름이 조금씩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작년부터 해서 그래도 전력 반도체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전에 계속적으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KEC를 단순히 테마성 이슈가 아닌 이제는 좀 기대되는 테마에서 실적 외형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RFHIC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세계 3대 이제 전력 반도체 부품 공급사로 전체적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부품사에 글로벌 부품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RFHIC도 마찬가지로 이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KEC는 외형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RFHIC는 외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두 포인트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탑픽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EST를 그래서 빼놓으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ST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 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SK가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계사인 S파워 네트워크스를 필두로 해서 전력 반도체를 유일하게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SK가 전력 반도체 전력 투구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ST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굉장히 포괄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세 종목 다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력 반도체 시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고 탑픽을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지금 관련된 투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기업은 예스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과 함께 탑픽으로는 예스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네. 몇 가지 섹터를 다뤄주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요거 한번 공부해서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꾸준히 진만쌤과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나눠주셨죠.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